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남부를 휩쓸던 마지막 비구름대가 빠져나가면서 잠시 숨통이 트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은 오래가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또다시 중부지방을 향해 강력한 비구름대가 들이닥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한 가을비가 아닌 시간당 국지성 폭우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강수 패턴이 재등장하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 연이어 찾아오는 이런 강수대는 단순한 계절의 흐름이 아닙니다. 기후위기의 그림자가 겹겹이 들이운 결과이며 여름이 끝나면 위험도 끝난다는 안일한 믿음을 산산이 깨트리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중반 한 차례 더 비가 지나간 이후에는 지금의 선선함보다 한 단계 더 떨어진 기온이 찾아오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초가을에 쌀쌀함이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계절의 문턱이 갑작스럽게 열리는 순간 기온과 날씨의 급변동은 우리 몸과 생활을 곧바로 시험대에 올려놓게 될 것입니다. 9월 10일 수요일 기상 분석. 오늘 새벽 마지막 비구름이 물러난 뒤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과 저기압대 반작용으로 강한 동풍 계열 바람을 맞게 됩니다. 문제는 이 바람이 태백, 소백 산맥을 넘으며 폐현상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산맥 서쪽 지역은 바짝 건조해지고 기온이 치솟아 동쪽보다 오히려 더 덥게 느껴질 것입니다. 주요 도시별 예상 최고 기온은 26, 30도로 서쪽 내륙이 동쪽보다 2, 3도 이상 높은 분포를 보일 전망입니다. 9월 11일 토요일 기상 분석. 다음날은 오후 측극기단의 영향을 받은 고기압이 더 강하게 자리 잡으며 전국이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입니다. 여전히 고기압의 시계 방향 순환에 따라 동풍이 강하게 유입되고 다시금 태백, 소백산맥을 경계로 뚜렷한 기온차가 발생합니다. 동쪽은 선선하더라도 서쪽은 건조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주는 비구름의 간헐적 역습과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이라는 이중 변수 속에서 가을의 문턱을 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범한 가을맞이가 아니라 기후위기가 던지는 불안한 신호 속의 가을 시작입니다. 한반도의 하늘 다시 요동친다. 비, 바람, 기온 급변. 이번 주말부터 진짜 가을 전쟁이 시작된다. 먼저 오늘 주요 도시별 기온을 살펴보면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26, 30도 사이로 형성될 전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소 늦더위 수준의 평범한 날씨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속에는 가을 초입의 대기 변화가 이미 격렬하게 준행 중입니다. 특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 이는 동풍 계열의 바람이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넘으며 일으키는 폐현상 때문입니다. 건조하고 뜨거운 한기가 산맥을 넘어 서쪽 지역에 내려앉으면서 동쪽보다 기온이 더 높아지고 체감 더위가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안정적인 듯 보이는 늦어른 날씨는 오래가지 않을 전망입니다. 바로 이번 금요일 밤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륙에서 발달한 강력한 저기압대가 한반도를 향해 접근하고 있으며 이 저기압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거대한 비구름대를 형성해 폭우를 퍼부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신 글로벌 예보 모델 비교 분석. ECMWF와 아이콘 모델은 이번 비구름대의 주요 타겟을 중부지방으로 지목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이 집중폭우의 직접적인 위협권에 들어설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면 GFS 미국 기상청 모델은 더 확장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중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남부지방까지 강력한 비구름대가 내려오며 전국적으로 폭우를 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로서는 중부 직격탄 시나리오 vs 전국 확산 시나리오 두 가지 가능성이 공존합니다. 주말 강수 예측은 여전히 가변성이 크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데이터가 확보되는 대로 추가적인 분석과 함께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온 변화, 본격적인 가을로의 진입. 이번 주와 다음 주 초반까지는 선선하고 쾌적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다음 주 중반 또 한 차례 강력한 비구름대가 한반도를 통과한 뒤부터 시작됩니다. 최신 ECMWF와 GFS 모델은 공통적으로 비구름이 지나간 뒤 북쪽에 매우 강한 고기압이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고기압이 한반도 북쪽에 강하게 뿌리 내린다는 것은 곧 찬 공기가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흘러내리며 한반도로 직접 유입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돋받침하는 증거는 상층 대기의 흐름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5,500m 상공에서는 강한 트로프가 뚜렷하게 형성돼 북쪽 냉기가 남하하는 모습이 관측됩니다.
5880선은 이미 남쪽으로 크게 내려와 있어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 깊숙이 내려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1,270m 상공에서는 티벳 고기압의 영향선인 1280선이 우리나라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는 곧 상층에서 따뜻한 공기의 보호막이 사라지고 북쪽 찬 공기가 한반도 상공을 직접 지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발성 변화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주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9월 중순에는 지금까지의 선선함보다 더 깊이 내려가는 쌀쌀한 가을 날씨가 한반도 전역에서 뚜렷이 체감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주 금요일 밤 중국발 강력한 저기압이 한반도에 접근, 중부 직격탄 혹은 전국 확산 가능성, 주말 폭우 이후 다음 주 중반 또 한 차례 강수대 통과, 그 직후부터는 북쪽 강한 고기압과 찬 공기 남하로 기온 급락, 9월 중순 드디어 본격적인 가을의 열막. 이번 전환은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닙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평범한 길목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불안정한 기류 속에서 맞이하는 격렬한 계절 교체기입니다. 비구름의 협공, 한기의 남화. 이번 주말부터 한반도는 새로운 계절 전쟁터에 서게 된다. ECMWF 유럽 중기예보센터와 독일의 아이콘 모델은 중부지방에 대규모 집중호우가 발생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반면 미국 GFS 모델은 훨씬 더 위험한 시나리오를 내놓았습니다. 중부뿐만 아니라 남부지방까지 강력한 비구름대가 확장해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우려된다는 분석입니다. 즉, 이번 주말 한반도는 단순한 국지성 호우가 아니라 전국적인 폭우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주말 강수예보가 어려운 이유는 대기의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태평양에서 유입되는 수증기, 북쪽 고기압의 세력, 중국 내륙 저기압의 경로,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충돌하며 강수 패턴을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는 중부 집중폭우 vs 전국 확산 시나리오,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존재합니다. 기상청과 국제예보기관은 공통적으로 예상 강수량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번 주말 어느 지역도 안심할 수 없다. 이번 주말의 강수 이후 한반도는 진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비교적 선선한 가을 초입 날씨가 이어지지만 다음 주 중반 또 한 차례 강력한 비구름대가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판도가 바뀝니다. 최신 ECMWF와 GFS 모델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비구름대가 지난 뒤 북쪽에 매우 강한 고기압이 자리 잡는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기압은 항상 저기압으로 바람을 밀어냅니다. 따라서 북쪽의 강한 고기압은 찬 공기를 한반도로 직접 끌어내리는 통로가 됩니다. 5,500m 상공에서는 이미 강한 트로프가 형성돼 북쪽 냉기의 남하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5,880선은 남쪽으로 깊게 내려왔으며 11,700m 상공의 티벳 고기압 영향선 12,800선 역시 이미 우리나라를 벗어났습니다. 즉, 대기 성층과 중층 모두에서 찬 공기의 남하가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기 흐름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9월 중순이 되면 지금까지의 선선한 가을 느낌보다 훨씬 더 깊은 쌀쌀한 가을이 본격적으로 체감될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외투가 필요할 정도로 기온이 내려가고 낮과 밤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온 변화가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수확기 작물의 성장 속도와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건강 면에서는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호흡기 질환이나 관절 통증이 늘어날 수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는 에너지 소비 패턴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이번 계절 전환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중국발 저기압이 한반도를 덮치며 중부 혹은 전국적 폭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 중반 또 한 번의 강수 이후에는 북쪽의 강력한 고기압 영향으로 찬 공기 남하가 본격화됩니다. 9월 중순 드디어 쌀쌀한 가을 날씨가 한반도를 지배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날씨의 변화가 아닙니다. 기후위기의 현실 속 한반도는 폭우와 한기의 협공 앞에 서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말과 다음 주에 다가올 변화는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할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날씨 정보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시고 생활 속 준비를 철저히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층 기상 리포트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층 날씨에 보입니다. 앞으로 며칠간 한반도는 성격이 다른 여러 기단이 복잡하게 힘겨루기를 하며 뚜렷한 환절기 단계에 접어들겠습니다. 여름철 무더위의 주범이었던 아열대 고기압의 세력이 점차 약화되고 북쪽에서 건조하고 서늘한 공기를 동반한 대륙 고기압이 세력을 더 확장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남부지방의 갑작스러운 소나기부터 북부지방의 쾌청하고 쌀쌀한 하늘, 그리고 서쪽 지역의 국지적인 기온을 상승시키는 팬 현상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날씨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장기적인 경향을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매든 줄리안 진동, 즉 MJO와 같은 거시적인 요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MJO는 약 30에서 60일 주기로 적도 상공을 동쪽으로 이동하는 열대 대류의 대규모 변동입니다. 현재 MJO의 활성 위상, 즉 구름과 뇌호 발달을 촉진하는 영역은 인도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인근 해역을 포함한 서태평양 지역이 대류 억제 위상에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GFS, ECMWF와 같은 예보 모델들은 모두 앞으로 2주 동안 MJO의 활성 위상이 서태평양을 지나 서반구 동태평양 및 대서양에서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는 거시적인 환경이 우리나라 주변에서 열대성 저기압, 즉 태풍이 형성되기에 불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류 억제 신호는 장파 복사 편차 지수를 통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에너지가 평년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강 기류와 적은 구름량을 시사하는 지표입니다. 비록 통계 모델이 때때로 대류 강화 신호를 보이기도 하지만 올해처럼 변동성이 큰 해에는 물리방정식에 기반한 역학 모델이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앞으로 2주 동안은 서태평양에서 새로운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날씨는 주로 더 작은 규모의 고기압과 저기압 시스템에 의해 좌우될 것입니다. 이제 날짜별 상세 예보를 시작하겠습니다. 9월 10일 수요일 개요. 남부와 북부 지방의 날씨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전에는 아열대 고기압의 북쪽 가장자리가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에 계속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이 위치는 마치 대양의 덥고 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전선과 같습니다. 동시에 상층에는 더 차가운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중부와 남부 지방을 통과하면서 대기 불안정을 야기하겠습니다. 남쪽의 풍부한 수증기와 상층 저압골로 인한 공기 상승이 결합하여 대류온이 발달하겠고, 이로 인해 충청권과 남부 지방에는 간헐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북쪽에서는 지상의 대륙 고기압이 세력을 강화하며 남쪽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이 기단은 건조하고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마치 방패막처럼 비구름대를 점차 남쪽으로 밀어낼 것입니다. 따라서 북부 지방은 날씨가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 및 체감. 아침 기온은 여러 곳에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경기 북부동부, 강원 영서, 그리고 영남과 호남 내륙 지역은 기온이 20도 이하로 내려가 가을의 쌀쌀함을 느끼겠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는 제주도에서만 관측되었습니다. 하루 동안의 날씨 변화. 정오와 오후로 갈수록 북쪽 대륙 고기압의 영향이 더욱 뚜렷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후텁지근함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여전히 아열대 고기압 가장자리에 놓여 있어 크고 작은 구름대가 계속 지나가며 여러 곳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밤부터는 비구름대가 제주와 남해안에 더 강하게 집중되고 상층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져 시간당 3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국 낮 기온은 20도에서 28도 사이로 평년보다 약 1, 2도 정도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 11일 목요일 개요. 하늘은 맑고 바람은 선선하겠나 남부지방은 여전히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로 접어들면서 차갑고 건조한 대륙 고기압이 대부분 지역의 날씨를 완전히 지배하며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지는 화창한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아열대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끈질기게 버티면서 불안정한 날씨와 함께 다소 강한 비를 유발하겠습니다. 기온과 체감.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3도 사이에 불과하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동부, 강원 영서, 충청북도, 경상북도 북부와 같은 지역은 15도 이하로 떨어져 이른 아침 외출 시 뚜렷한 추위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루 동안의 날씨 변화. 낮 동안엔 고기압의 중심이 동해상으로 이동하면서 바람의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겠습니다. 이 동풍은 바다에서 습기를 머금고 오지만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팬현상을 일으킵니다.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동쪽 산면에 비를 뿌려 습기를 잃고 이후 서쪽 산면, 수도권 및 인근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하강 과정에서 공기는 압축되어 온도가 올라가고 서쪽 지역의 기온이 눈에 띄게 상승하여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2도로 예상되며 수도권과 서쪽 지역은 30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9월 10일 금요일 개요. 맑은 날씨가 우세하며 서쪽 지역은 따뜻하겠습니다. 대륙 고기압의 영향이 계속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안정적이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질 것입니다. 동풍이 계속 불면서 서쪽 지역에서는 팬현상이 계속될 것입니다.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24도 사이로 쾌적하겠으며 평년보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낮 동안엔 팬현상이 태백산맥 서쪽 지역에 계속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온이 상승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풍이 비를 뿌린 후 건조한 공기를 가져와 습도는 비교적 낮을 것입니다. 딸에서 기온이 높아도 여름날처럼 끈적이거나 불쾌한 느낌은 덜할 것입니다. 외도 활동을 하기에 이상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2도로 예상되며 서쪽 지역은 다소 덥겠지만 습도가 낮아 폭염경보 수준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9월 13일 토요일 개요. 구름이 몰려오고 서쪽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주말로 접어들면서 서쪽에서 형성된 저기압이 한반도로 압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저기압은 많은 수증기를 동반할 것입니다. 동시에 잠시 물러났던 아열대 고기압의 가장다리가 남해안 쪽으로 다시 확장하는 경향을 보일 것입니다. 하루 동안의 날씨 변화. 오전부터 서쪽에서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오후와 저녁에는 서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어 점차 내륙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저기압의 중심은 황해도 지역을 통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경로를 따르면 주된 비구름대는 저기압 중심의 북동쪽과 남서쪽에 집중될 것입니다. 강수분포. 가장 많은 비는 북한, 경기도, 강원도 북부 지역에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부지방과 호남 지역에도 상당한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이 시스템의 바람 지역에 해당하는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 즉 남동부에도 비가 내리겠지만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저녁 날씨. 늦은 오후와 저녁에는 비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산되겠습니다.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아열대 고기압 가장자리 영향으로 대기가 불안정한 충청권과 남부지방에서는 비가 밤늦게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서 대부분 지역의 비는 점차 약해지며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 14일 일요일 개요. 비가 그치고 날씨가 점차 좋아지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전날 비를 뿌렸던 저기압은 동쪽 먼바다로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잔여 구름과 아열대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여전히 약간의 불안정성을 유발할 것입니다. 하루 동안의 날씨 변화. 오전에는 여전히 구름이 많고 특히 남부지방과 동해안을 따라 산발적으로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비는 양이 적고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오와 오후로 가면서 저기압이 완전히 멀어지고 서쪽에서 새로운 고기압 가장자리가 다가오면서 날씨가 빠르게 좋아질 것입니다.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할 것이며 쾌적한 일요일 오후가 될 것입니다. 기온. 오전에는 구름이 많고 비가 온 뒤에 서늘한 공기 때문에 낮 기온이 급격히 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낮 최고 기온은 30도 미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남부지방에서는 아열대 고기압이 다시 세력을 넓히고 있어 다음날 남부지방의 기온은 소폭 상승할 수 있습니다. 9월 15일 월요일 개요. 구름 많은 날씨 새로운 기상 시스템을 준비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저기압 시스템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서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날씨가 더 안정되겠습니다. 하루 동안의 날씨 변화. 하늘에는 구름이 간간히 지나가며 때때로 햇살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열대 고기압이 계속 확장하면서 남부지방으로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온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며 특히 남부지방에서 두드러지겠습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클 것입니다. 아침에는 상쾌하지만 한낮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약간 후텁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요약 및 당부 말씀.
다음 주는 환절기의 전형적인 날씨를 보여주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주 초에는 건조하고 선선한 날씨, 일교차가 큰 날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주말에는 저기압이 전국에 비를 뿌리고 다시 날씨가 안정될 것입니다. 아침과 낮의 큰 기온차는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중 기온의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기에 걸리기 쉬운 시기이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좋은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